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눌러주세요. 빛의 전사들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의 세계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도 전부 다 조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전부 다 조작된 거야. 이제 그것을 깨달는 시기예요. 지금 바로 그것을 깨닫는 시기예요. 지금 세상에 진실이 밝혀지는 시기야. 지금 그래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진화론, 그것부터 깨야 해. 가장 중요한 게 진화론 잊어버리라고. 진화론. 당신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당신들이 모든 걸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라고. 그러면은 세상에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에 아름다운 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영혼이 숨쉬고 있는 거야. 모든 것에는. 그래서 자연이 새롭게 보여. 자연은 아름다움이 보이고 그것은 신비함이 보이고 진실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 여러분들의 그 대가리통을 깨버리려고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대가리를 깨 부숴버려야 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어제 강의에서 바로 여기에 여기에 잠수도에 있다. 라이커, 서브마린들, 라이커 서브마린, 그러니까 잠수함처럼 잠수도에 있다. 요 기록이 진짜라고 그랬죠. 자, 오늘 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 번도 강의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던 인류 역사를 단 하나의 단어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그랬죠. 적현신주라는 단어 하나를. 바로 무슨 이야기냐? 인류 역사는요, 거짓말의 역사예요. 어떤 거짓말의 역사? 서양 역사가 들어오면서 모든 역사가 다 조작이 됐어요. 전 세계의 역사, 세계사가 다 조작이 됐습니다. 전 세계사가 도작이 됐는데 무엇을 죽이려고 조작을 했냐? 자, 신과 인간의 역사를 뒤집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은 제가 우주인이라고 말했어요. 우주인들이 언제까지? 1900년도까지 우주인이 지구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우주인의 아들인 천자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천자국이 어디라고요? 한국. 지금 한국이 바로 천자국이에요. 한국이 천자국이었다는 사실, 그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전 세계의 일루미나티가 다 달려든 거예요. 한국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천자의 역사거든. 우리가 바로 천자국이었거든.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신이, 우주인들이 같이 살았다고. 바로 우리의 그 조상들이 바로 우주인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세계사를 다 바꿨어야 했어. 우주인들의 그 우주인이 우리하고 함께 살았다는 거. 그 우주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 지금도 그거를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비행 접시도 전부 다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우주인 이야기를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자, 진화론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우주인의 역사를 감추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진화론. 아시겠어요?
우주인, 신에 대한 역사를 감추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니체란 놈이 바로 그 선봉장이에요. 신의 역사를 감추기 위해서. 신은 죽었다 했잖아. 오늘 제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말 놀라운 이야기. 신의 그 척천신주라는 걸 알면 끝나요. 백두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영국군 장교예요. 알프레드 에드워드 존 캐빈디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땅, 지금 현재 한반도의 백두산을 여행하면서 쓴 여행기예요. 이게 언제 책이냐면은 이게 언제 이게 잤냐면 1891년 9월 5일 날 서울에 도착해요. 1891년 9월 5일 날 서울에 도착한다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써놓은 것을 보세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그때까지 지금까지 천자국이었어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도 써졌어. 서울에는 임금이 거주하고 있다. 임금은 1만개 섬의 주인이며 1만개 섬이 어디라고요? 이때 1만개 섬이 지금 현재 일본 땅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3,000개 섬 있지요. 그리고 대만 20개의 섬이 있어요. 이 세 개의 땅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다 뺏겼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그 전부 다 우리가 주인이었어요. 1891년도의 이야기예요. 1891년도에 써졌어. 임금은 뭐라고요? 하늘의 아들이라고 써졌잖아. 이게 뭐야 이거? 한문으로 쓰면 천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 천자였다고. 자, 고려 임금이 제가 천자였다는 이야기 썼죠. 고려 임금이 천자였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다고. 고조선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였다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역사가 다 조작된 거라고. 아시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들 놀라 뒤집어질 이야기라고. 제가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이게 알았어요? 전 세계사를 왜 한국사를 없애기 위해서 전 세계가 동원이 됐냐고. 자, 한국사는 누가 저작을 했다고요? 한국사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일본 사람이 조작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사를 누가 조작을 했어? 전 세계사를 누가 조작을 했냐고. 일루미나티가 누구를 시켜서? 손문이라고 하는 놈을 시켜가지고 일루미나티가 거대 자금과 모든 걸 다 대요. 그래갖고 손문을 시켜갖고 신문화운동 때 중국에 25사를 만든 거예요. 그 25사는 전부 다 우리나라 역사예요. 중국의 사기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중국의 역사는 없는 거야. 그거 전부 다 우리나라 역사야. 그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25사라는 책이 언제 발간이 됐냐? 1929년에 발간이 되는 거예요. 25사가. 중국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책이야. 전 세계사가 다 우리나라 역사예요. 중국은 그 중에서 가야사를 떼간 거야. 가야사.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4개국이었는데 그 가야사를 떼가지고 중국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는 사국사기였는데 그거를 삼국사기로 만든 거예요. 조작한 거야. 중국의 역사는 가야사야. 가야사.
지금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자, 아들, 하늘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이게 하느님이 실제로 살았다고 그래하고, 어디에서? 하느님이 사는 곳을 어디라고 그래요? 그거를 바로 척현 신주라고 그래. 신의 도시. 그 신이 누구냐고? 그게 바로 순임금의 동생인 상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분이 바로 상이라는 인물이야. 순임금의 동생인 코끼리 상자 쓰는 상이라는 인물이야. 그분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구태. 그분의 다른 이름이 우임금이라고 불렀어. 그분이 다른 이름이 또 뭐라고? 복지씨. 복지씨가 우리하고 같이 살았단 말이요. 언제까지? 1900년도까지. 어디에서 살았어? 홍산에서. 홍산이 바로 서울이라고. 그것만 알면 다 끝나는 거야. 우주인이, 하늘에서 온 우주인이 바로 우리하고 같이 살았다고. 전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이다겠죠. 이제 고려란 말이 코레라는 뜻이에요. 원래 코레. 근데 그걸 영어로 발음하면 코아예요. CORE, 코아는 핵 중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란 뜻이야. 고려란 말이.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중국이라고 고려가. 그런데 고려 그거를 적현이라고 그랬어요. 적현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적현에 대해서 써졌어요. 경기도 적현. 그러니까 개성부를 이제 계주를 개성부를 시켜갖고 적현이라고 했다고 이거를. 적현과 기현 치를 간장을 하다가 현종 9년 무원년에 개성부를 파하고 개성현령을 정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 적현이라는 거는 개성을 적현이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적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제 수도가 두 개가 있었다겠죠. 한반도에 거기 조선시대에는 수도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 수도가 하나는 개성이고 하나는 한양이었어요. 근데 한양은 미국에 있는 LA가 한양 같다고 그랬죠. 지금 써졌잖아요. 이제 적현은 중국을 말하는 게 중국 또는 서울. 이제 황제가 계시는 곳을 중국이라고 그랬으니까 서울이 맞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 적현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냐? 그게 개성부란 말이에요. 개성이야. 서울을 가리키면 이렇게 써졌잖아요. 이 적현이 바로 서울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적현이 어디라고? 홍산이 적현이에요. 홍산.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수도, 즉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어. 홍산이라는 것 때문에. 고금 지명 대사전이에요. 고금 지명 대사전에 나와 있는 적현 신주에 대한 거예요. 요거 신주라고도 쓰기도 하고, 요거 안 붙이고 그냥 위에 적현이라고도만 써요. 그게 중국명, 중국이라는 것은, 중국이라는 이름은 적현 신주를 부르는 것이다. 적현 신주를 중국이라고 부른 거예요. 적현 신주가. 이 적현 신주가 어딘지를 아는데, 근데 우리나라 책에는 적현 신주가 바로 개성부라고 이름이 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개성이 우리나라 고려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란 말이 전 세계 천자국가 하면서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야.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면서 거기가 바로 수도란 말이에요. 서울이란 말이에요. 세계의 서울. 자, 중국이란 거는 황제가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써져서 후민정음 해를 보니까 황제가 계시는 곳을 중국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졌어. 근데 황제가 계시는 곳이 뭐야? 그게 서울이야. 황제가 계시는 곳이 서울인데, 여기 중국명 적현 신주를 부른 것이다. 적현 신주 내에 구주가 있다. 적현 신주 안에를 9개로 또 나눴단 말이야. 이게 우임금, 우지에서 구주시야. 그 다음에 부득, 위주, 수.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우임금이 구주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우임금이 구주인데, 우임금이 누구다고? 구태예요, 구태. 백제를 세웠다는 구태, 서선호 남편, 그분이 바로 우임금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우리나라야. 우리나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써진 거야, 이게. 중국 외에, 적현, 신주, 제9, 그 다음에 중국을 9개로 나눴는데, 중국 여기 적현을, 또 중국 외에, 그러니까 적현 말고 나머지를 또 9개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주로 계속 나눴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주라고도 불렀어,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게. 적현이. 이거는 위조가 됐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적봉이, 여기 적봉현이잖아. 적봉현에 대해서 수당 시기에는 거란의 땅이었다. 수당 시기에는. 그래, 요 나라 때, 이 상경이었고, 이망부였다. 상경 이망부였다. 중경 고주야. 중경의 고주다. 근데 이거는 사기친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이제, 요게 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이게, 고금지명 대사전이라는 게 1931년에 만들었어요. 1931년도에. 이게 역사를 싹 위조를 하고 나서, 중국, 지금 여기 25사라는 게 1929년에 쓰여져요. 29년까지 그게 완성이 돼요. 29사가. 그래서 29사를 싹 고쳐놓고 나서, 완전히 역사를 조작하고 나서, 이거를, 거란의, 요 나라의 수도를 여기 적봉이라고 해놨어, 이게. 여기 이제, 이망부고, 이제 중경 고지야, 고주란 말하고, 상경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여기 높은 고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야, 근데 여기가 그랬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고려우 수도야, 고려우 수도. 이게 적봉이 뭐냐면 개성이거든, 지금. 그게 개성인데 이걸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이게. 지금 고려시대의 일식이에요. 개기일식이에요, 개기일식. 그런데 개기일식이 정확하게 여러 번이 겹치는 곳이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다 겹치는데 사실은 개기일식 라인이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쳐졌잖아요. 파란색으로 쳐져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넓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여기 개경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기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개경이 지금 현재 이쪽 땅이었느냐, 여기서 홍산이 개경이었느냐, 그거는 고려 일식 지도만 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 이거 찾기가. 이걸 확인하기가. 여기 분명히 이쪽에서 제일 겹치는데, 여기가 홍산이란 말이에요. 홍산에서 겹치는데, 이게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개기일식 라인이. 지금 여기 파란색 라인이 넓으니까, 이쪽에서도 겹쳐요.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기가 개경이라는 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대의 개기일식 기도고, 이거는 조선시대의 거예요. 조선시대인데, 조선왕조실록에가 개기일식인데, 여기에서는, 여기 라인이 아까는 이렇게 한반도를 지나가는 선만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요쪽에 개기일식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세 번 겹치는 요 지점이 정확하게 여기 홍산에서 겹친단 말이야. 아, 홍산이 개경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 근데 홍산이 아까 적천이 전 세계 수도라고 그랬어. 적천이. 그러니까 홍산이 적천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 그런데 요거 강의했었죠. 요게 지금 동국여지승남이에요. 동국여지승남이란 책이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이 책이 동국여지승남이란 책이. 이 동국여지승남은 그게 수많은 왕조를 거쳐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해가지고 이거 만든 책이 엄청난 책이에요. 동국여지승남. 신증 동국여지승남. 특히 신증이야. 앞에 신증이 붙었어. 이게 엄청난 책이에요. 신증 동국여지승남. 근데 이 책을 제가
이게 한문 원본으로 된 책하고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그런 책들이 7권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책이 한 질이. 그런데 그거를 한문 원본으로 된 것하고 한글 번역본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써졌어요. 이거 전번에 한번 내용 이야기한 건데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까 적현이 분명히 개성이 적현 같다고 했죠. 여기 적현이 아까 개성이란 말이야. 근데 이 개성을 적현이란 건 적봉 똑같잖아. 적봉이나 적현이나 이게 붉은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적현. 자, 그런데 여기 붉은 거울이다 뜻이잖아요. 적현이. 지금 여기 그런데 황도를 개성부로 고치고 이거를 개성부로 고쳤잖아요. 지금 황도는 임금님이 계시는 여기 곳을 중심으로 한 것이단 말이에요. 임금 황제가 계시는 곳이. 그래서 고려의 황제가 황제단 말이에요. 세계의 황제란 말이에요. 고려가. 그러니까 고려 성종 때 성종 14년인데 황도를 개성부로 고쳤다고 그랬어. 황도를 그러니까 개성이 적현이란 말이에요. 그 개성부로 황도를 개성으로 고쳤고 이거를 적현으로 해서 이게 개성이 아까 적현이 서울이라고 써졌잖아. 중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고 우리가 세계의 서울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경내를 나누어 10개 도로하고 10개 도로 만들었잖아. 경내를 나누어 갖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개 도로 했다고 하는데 저기 아까 그냥 9주로 나눴다 했는데 그건 설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10개 도로 나눴어. 10개 도로. 원래는 9개 주로 나눴다, 9개 도로 나눴다고 써졌는데 그게 실제로는 10개 도로 나눴다고. 그러니까 개성이 바로 적현이라고 분명히 써졌잖아. 이거를 개성부로 바뀌었다고. 개성부로. 아까 적현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 적현이란 말은 그 서경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기 맹자에서 거기 여기 사기에도 나오고 이게 중국 체계가 전부 다 적현이라는 곳을 중국이라 불렀다. 중국이란 거는 적현이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개성이다고 지금. 적현이 바로 개성이야. 그러니까 고려가 전 세계의 중심 국가는 개성이고 아니 고려가 바로 전 세계의 천자 국가이고 고려가 왜냐하면 여기 천자가 계시는 곳을 적현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개성이다. 지금 개성부로 나눴어 하겠어. 그러니까 개성부라는 게 어디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북 삼성과 여기 한반도 전체가 합해서 10개도라고 그게 개성부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여줬던 그거 다시 한번 사람이 쓴 책 고려의 세계 지도라는 책에서 나온 그림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근데 1300년대에 고려의 영토란 말이야. 지금 1300년대 고려의 영토인데 요게 수도자 치구라 하는데 요게 위에가 조금 잘못 그려졌다고. 요게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고. 요렇게 동북 삼성이 포함된 거야. 이게 요게 수도자 치구라고. 지금 우리나라 요게 개성부야. 요게 개성부라고. 요게 적현이고 요게 개성부라고요. 우리나라 땅 전체가 개성부라고. 우리나라 땅 전체가 개성부고 여기 동북 삼성까지 포함한 거예요. 여기 수도자치구요. 그런데 여기서 요 절반 지금 옛날에 고려 땅이라고 말했던 요 절반 요쪽에 지금 남부 쪽으로 이렇게 포함된 요 절반은 소도지역이에요. 소도.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여기는 밑에 지방은. 근데 거기를 고려라고 해놨어. 개새끼들이. 여기는 소도지역이야. 사람이 살지 않고 여기는 신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가는 곳,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걸 소도지역이라고 해. 여기는 소도지역이었어. 여기가. 나중에 제가 다시 이제 요 소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야. 며칠 전에 박찬 선생님께서 몇 장의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인데, 이 사진인데, 이분이 이제 박찬 선생님한테 사진을 찍어갖고 보낸 사진이에요, 그게요. 이분은 저 쌍이텐 선생인데, 이분이 이렇게 맨 처음에 이분이 그 한글, 고려 한글 자료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고려 한글이 쓰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 서화원 부원장이고 국가 1급 미술사 선생, 이분이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화라든지 미술사라든지 이거를 평가하시는 분인데, 야, 이거 거짓말로 요즘에 조작된 거를 모르고 이렇게 보냈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좀 이따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어디에 그려진 거냐면, 이 그림이, 여기 우주선이잖아요. 우주선에서 지금 여기 뭐 밧줄 같은 거 이렇게 사다리 해가지고 사람이 내려오고 있는 장면인데, 야, 요게 어디에 그려졌냐면요, 지금 그 운석, 하늘에서 운석이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운석이 3가지 종류가 돌 성분, 철질과 석질이 합해진 요거를 이제 석철질이라고 그러는데, 석철 운석이에요. 여기 석철 운석을 이렇게 단면을 깨끗하게 자른 거예요. 요게 요 사진 말고 좀 이따 다른 사진 좀 이따 보여주면서 설명할게요. 야, 만약 이게 바로 홍산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홍산이 신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홍산은 신의 도시고, 그 홍산에서 엄청난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 홍산이 적현신주라는 곳이 있다고요. 신의 도시, 거기를 갖다가 중국이라고 불렀다고, 거기를 서울이라고 부르고, 적현신주를 서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걸 중국이라고 부르고, 적현신주를. 그러니까 신의 도시단 말이에요. 근데 신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우주인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야기 하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뭐 또 들어주세요. 여기 뭐냐면, 여기에 수메르어로 딘기르라는 글자예요. 여기 딘이라는 글자인데 로켓으로 그려졌고요. 여기 길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여기 길이라는 글자인데 캡슐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로켓과 캡슐로 합해가지고 딘기르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딘기르를 신이라는 뜻이에요. 수메르 용어로 신이라는 뜻인데, 요게 딘기르가 몽골에서는 여기 뭐라고 하냐면 탱굴이라고 발음해요. 몽골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전부 다 탱굴이라고 발음하고, 요거 띵기리를 여기 전라도 사투리는 단골이고, 요게 바로 단군이에요. 단군을 띵기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이란 뜻은 한인, 한웅, 단군 전부 다 할 것 없이 다 단군이에요. 하늘에서 온 사람을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단군이라고. 그러니까 단군이라는 이름에 고유명사가 있기도 하지만은, 예? 이게 단군이라는 게 이게 일반 명사로 쓰였을 때는 단군이 탱굴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냥. 예? 그래서 하늘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란 말은 여기 신이란 뜻인데 그냥 하늘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야. 근데 요 말이, 요 띵기라는 단어가 아카드어로 가서, 여기 아카드어로 가서 엘위로 바뀌어요. 엘위. 근데 엘위로 바뀌는데, 요게 엘류인데 A 발음이 에로도 나고 아로도 나잖아요. 그래서 요게 우 발음이 A로도 나고 우로도 나요. 그래서 요게 알라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카드 사람들은 요거를 알라라고도 발음했고, 요걸 엘리라고도 발음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가서 하느님이 뭐가 되냐면, 요게 엘리에서 엘로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엘로와 플러스 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고, 요거는 엘은 남성명사예요. 요건 여성명사고, 하늘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둘 다. 요건 여성명사, 하늘에서 온 사람.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온 남녀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당군이란 뜻과 성경에서 나오는 엘로힘이란 뜻과
엘루라는 뜻과 알라라는 뜻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엔릴이라는 글자예요. 엔릴이 누군 줄 알죠? 엔키와 엔키계와 엔릴계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엔릴에 대해서도 설명할 건데, 엔릴이라는 글자가 엔도 마찬가지고 릴도 마찬가지고 고성능 안테나예요. 이 고성능 안테나예요, 둘 다. 엔릴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을 믿지 못하겠던 사람은 절대로 제 동영상 보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이집트에 아비도스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비도스 신전에 이렇게 신전 기둥 위에 이렇게 옆으로 길게 이렇게 놓여있는 돌을 갖다가 프리즈라고 그러거든요. 그 프리즈에 새겨진 거예요. 프리즈에 새겨진 건데, 지금 이집트 박사들, 이집트 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요거 잠수함이거든요. 잠수함, 비행접시, 비행기, 헬리콥터예요. 그런데 이집트를 연구하는 학사들, 우리나라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는 여기 회벽을 발랐는데 여기 회벽이 떨어져 가지고 우연히 생긴 거다. 우연히 생긴 거라는 거야. 우연히 생긴 거. 이건요, 우연히 생길 확률은 몇 천억 분의 1도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 잠수함 모양만 하나 생겼다. 그래도 이거는 정말 그런데 동시에 전쟁 무기가 4개가 동시에 생긴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방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입 쫙 벌리고 봐. 좋다고. 그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동영상 지금 만약에 이걸 보고 있다면 그냥 꺼주시라고. 제발 좀 나가주시라고. 당신들한테는 이런 강화가 아까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런 걸 보고도 그런 말을 한다는 사람들, 자기 신념이 아니야. 과학은 신념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신념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일 수는 없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이나 당신의 그게 아무리 믿음이 그렇다고 해도 그게 진리일 수는 없는 거야. 과학은 객관적으로 돼야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길 확률은 0.00000 해갖고 한없이 해도, 동그라미를 50개를 붙여도 이렇게 될 확률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4가지 전쟁 무기가 동시에 새겨진다고 여기에? 그럴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 만약 이게 저절로 이렇게 생겼다, 우연하게, 그거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꺼지라고. 자격이 없으니까. 당신은 이런 걸 볼 자격이 없어.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이거는 문자예요. 상형 문자인데, 물론 여기 다 상형 문자야. 여기 헬리콥터도 그렇고 이거 상형 문자인데, 다른 거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데, 요 헬리콥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요 헬리콥터를 뭐라고 읽느냐면 아홉할의 부족이라고 그래요. 아홉할의 부족이 뭐야? 구이족이야. 아홉할의 부족. 요걸 아홉할의 부족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인정을 하면은 세계사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세계사라는 건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뭐 하나, 전 세계의 모든 역사가 단 하나도 올바른 게 없어요. 다 조작된 거야. 근데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은 모든 역사가 다 풀린다고. 그래서 오 유리안 엔네아드요. 여기에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헬리오폴리스라고도 부르거든요. 여기 아비도스 신전을 헬리오폴리스 신전이라고도 불러요. 아톰 슈 테프노트 기브
루트 오시리스 이시스 세스 네프티스 아투무 어린이들. 자, 9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아주 구이족이에요. 이 존재들을 구이족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이래서 구이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존재들을 너희 이름은 9개의 하리다. 여기 구이족이다고. 아투무 어린이들 너희 이름은 9개의 활이다. 여기 이제 비문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 아비도스 신전의 비문에. 그래서 여기 이집트라는 것은 고대 이집트예요. 고대 이집트는 우리나라하고 떼일래야 뗄 수도 없는 밀접한 관계에 돼 있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중국 하나만 알면은 전 세계의 세계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적천신주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런데 그 중요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적천신주라는 거 단 하나만 알면은 세계사를 다 이해가 된다고요. 요거는 홍산에서 발견된 거라고. 이 물건은 홍산에서 발견된 건데, 여기에는 척이 그리스어라고 써졌고요. 요거는 이집트어예요. 이집트어가 써졌는데, 이집트 글자가 써졌는데, 와, 이게 또 왜 미국과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미국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좀 이따가 미국 보여줄 거예요. 이게 그리스어예요. 척이 그리스어가 써졌고, 요거는 이집트어가 써졌어요. 이집트어하고 또 콥트가 있는데, 그건 잘 안 보여요. 지금 두 가지 문자가 써졌어. 두 가지 문자가 써졌으니까, 이거는 어디와 관련되어 있느냐? 이거는 상나라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문자가 상나라, 페니키아가 제가 상나라라고 그랬어요. 이건 상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홍산에서 발견됐다고 했어요. 제가 홍산에서 이게 발견됐어. 홍산이 적견신주라고. 그런데 요 존재가 뭐냐면, 이 존재가 하토르라는 여신이에요. 자, 하토르라는 여신이고, 요게 호루스일 거예요, 아마. 어? 자, 하토르라는 여신이고, 봅시다. 요 하토르상이에요. 이쪽에 하토르상이고, 호루스의 부인이기도 하거든요. 요 존재가 지금. 그런데 요거는 또 뭐냐면요, 흑벽이잖아요. 흑벽인데,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클라우스 도나라고 하시는 유명한 분이 계셔요. 클라우스 도나. 근데 클라우스 도나 씨가 강연을 하는데, 요거를 강연해요. 제가 흑벽으로 사진을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스 도나 씨하고는 메일을 계속 주고받고, 제가 비인에 가서 만났어요. 직접 클라우스 도나 씨를. 이게 도나 씨가 생전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비인 사람인데, 예, 외국인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나 처음 만났는데 막 밥 사주고 그러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거 여기 책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양반한테 이제 흑피역 전시회를 우리가 계획을 잡았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에서 유물이 터져갖고 몇 년 동안에 거기에서 고고 발굴을 하는 바람에 그 계획이 무산됐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강의 중에 자기가 홍산 컬처라고 써놨잖아요. 홍산에서 발견된 게야, 이게. 홍산에서, 이것도. 근데 이시스 여신상이잖아. 이건 분명히 이시스 여신상이에요.
이 시스리아 신상이 왜 홍산에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아까 이게 전부 다 홍산에서 나온 거예요. 홍산과 그러니까 이집트가 무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홍산과 지금. 자, 흑표역이 전부 다 제가 흑표역 설명을 하면서 이집트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흑표역이. 거기는 하암석 검정색이잖아요. 검정색 피부를 가렸다는. 그런데 흑표역이 왜 검정색을 칠했냐? 그러면 피부 색깔이 원래 검어요. 흑표역 종족들이. 그래서 검정색을 칠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인왕국이란 체계가 뭐라고 써졌다고요? 흑인들이 여기에서 우리 저기 레무리아 대륙에서 지금 한반도 근처 이쪽에 전부 다 이쪽에서 살았는데 절반이 되는 흑인들이 아프리카로 이주를 했다고 써졌어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써졌다고. 근데 안 믿는 걸 어떻게 해, 사람들이. 다수가 이겨버리는 게 무조건. 자, 이것도 전부 다 홍산에서 나온 거예요. 흑표역도 대부분 홍산에서 나와요. 자, 요거는 클라우스 도나 씨가 설명하는 건데, 요것도 우주선이잖아요. 우주선 그림이잖아요. 분명히. 우주선이에요. 클라우스,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멕시코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우주선 모양이, 비행 접시 모양이 떠 있잖아요, 지금. 요것도 멕시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여기 우주인 모양이에요, 전부 다. 얼굴 모양도 우주인이고, 전부 다 우주인 모양이고, 이것도 우주 비행사 같은 무슨 모양이에요. 전부 다. 이게 우주인 모양. 이게. 이것도 클라우스 도나가 강화하는 것 중에서 내가 따온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여기 또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우주선, 여기 우주선 날아가는 것 모양. 여기도 전부 다 그런 모양인데, 이것도 클라우스 도나가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까 이게 운철에 박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운철에 있는 건데 여기 우주 모양이잖아요. 머리가 안테나가 있고 요 우주인 모양이에요. 이게 우주인 모양이고 여기 거미 비슷한 거 요것도 어떤 생명체예요. 자, 왜 거미라고 그러냐면 이게 다리가 몇 개인지 모르고 뭐 그런데 거미는 원래 하늘의 생명체예요. 하늘의 생명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미가. 왜냐하면 거미라는 게 이렇게 거미줄을 쳐놓고 한 가운데에 딱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날라오면은 갑자기 몸을 떨어뜨려요. 그래갖고 줄로 툭 떨어지는 게 땅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게 땅으로. 그래서 항상 위에서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다고. 요거는 철질 운석이라고요. 철질 운석. 는 여기 깊은 호수를 그려놓은 건데 이게 호수를 그려놓은 건데요. 이게 그 R라고도 있고 A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알파벳 A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A자를 R라고도 발음할 때도 있고 A라고 발음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아텐이라고도 읽고 요거를 에텐이라고도 읽어요. 요거를 하늘천자예요. 하늘천자. 그래서 요거를 한국말로 그대로 하면은 천지예요. 천지. 물이란 뜻이에요. 아가. 아는 물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하늘 연못이지. 그러니까 천지. 그러니까 백두산 천지 그렇듯이 천지란 말이에요. 하늘 연못. 요거는 천이라는 글자인데 하늘 천자를 텐이라고 발음하잖아요. 중국 발음으로. 요거 텐이라고 발음하는 게요. 하늘 천자를. 그래서 요거는 여기 캡슐이에요. 캡슐이고 캡슐이 이제 여기 그 낙하산 펴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여기 떠오르거든요. 캡슐을 수거할 때 여기는 사람이 타고 있어요. 우주인 여기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낙하산이에요. 긴 낙하산. 여기 텐이라는 글자고 여기 아라는 글자예요. 아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천산천지, 천산에 있는 천산이라는 뜻이 뭐예요? 천산. 아니 우리가 천자 그러잖아요. 하늘천, 천자, 하나님의 아들.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천이란 말이 하늘에서 온 사람. 천산 그러면 하느님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산이 뭐야? 아, 그게 당군산 아니에요. 천산이 하느님이란 뜻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 탱굴이라고 그러고 그걸 당군이라고 불렀으니까 그게 당군산 아니에요. 당군산이 백두산이지 뭐야. 천산이 백두산인 거예요. 그 천산이 뭐냐면 천산 꼭대기에 있는 그 천지, 엄청난 높은 천지가 있잖아요. 그게 에텐이에요. 에텐. 그게 에덴이야. 에덴. 에텐인데 그걸 아텐이라고도 발음해. 그래서 무르신이 누구냐면은 에아라고도 하잖아요. 예? 엔키의 다른 이름을 에아라고 해. 그래서 아라고 그러는데 이 아인데 이게 이제 에라고도 하고 아라고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물을.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 그럴 때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새끼를 너무 많이 하고 미치겠어요. 제발 댓글 달지 말라고. 아는 체 하지 말라고. 가장 구역질 나는 새끼들이 아는 체 하는 새끼들이에요. 제발 자기 아는 체 좀 하지. 이거 백자예요. 고려시대의 백자고. 자,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고려청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고려청자가 유명한데 만약에 지금 북한의 개성이 거기가 지금 현재 북한의 개성이 거기가 개성이었다면은 고려시대의 수도였던 개성이었다면 분명히 그 근처에서 고려 자기가 엄청나게 많이 출토가 되어야 해요. 근데 나는 여기 개성에서 고려작이 출토되었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랄만한 게 뭐냐면은 이것들이 전부 다 홍산에서 출토된 고려작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고려시대 지도, 옛날에 고려시대가 지도 보면 한반도 이내에다 고려를 그려놨는데 말짱 거짓말이에요. 지금 여기 홍산에서 엄청나게 많이 출토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고려가 지금 한반도 이남만 고려가 있었다면 홍산에서 어떻게 해서 고려자기가 출토가 돼요? 고려자기가 출토될 뿐만 아니라 고려자기의 조각들이 파편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이제 여기 박찬 선생님이 그 자료를 올려주신 거예요. 전부 다 홍산에서 나온 거예요. 홍산 근처에서 출토되고 있는 지금 고려자기들이에요. 홍산에서 출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산이 개경이 틀림없다는 거야. 자, 여기 전부 다 고려자기들인데 이게 전부 다 홍산 근처에서 홍산에서 출토되고 있는 거라고. 홍산요. 홍산에서 출토되고 있는 고려자기. 그런데 이런 고려자기 파편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홍산에. 그럼 홍산이 고려 수도였잖아. 고려 수도 개경이랬다는 거를 이렇게 증명하고도 남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홍산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고려자기들이. 홍산에서 나온 것들. 다 홍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 자료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새끼들은 뭐냐고 도대체. 홍산이에요. 전부 다 홍산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지금요. 고려자기가. 다 홍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거 이제 박찬 선생님이 올려주신 자료예요, 전부 다. 다 홍산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요. 이 고려자기들이 전부 다 홍산에서 나온 거라고. 거기가 우리 땅이 아니었다면서. 고려가 거기가 아니었다면서.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박찬 선생님한테. 야, 거기가 홍산이라는 그 지역이 바로 서울이었고, 거기가 서울이라고 이름을 부른 곳이었고, 거기가 바로 개성이었고, 거기가 척천 신주였다. 신주란 말은 신이란 말은 우주인이란 뜻이야. 우주인. 그러면 거기 비행 접시라든지 우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그랬어, 내가. 거기서. 그랬는데, 요 사진을 올려주셨어. 요 사진은 뭐냐면, 야, 이게 우주선이에요, 우주선이야. 요게 홍산에서 나온 또 도자기예요. 이게 홍산에서. 그런데 요 이제 셈이라는 것들이 또 나오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보여줄게요. 여기 우주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주인에 대한 이야기. 밑에 그림들이 전부 다. 그런데
자, 이것도 홍산에서 나온 거네요. 고려 청동 매병. 그런데 이것도 홍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홍산이 개성이었다는 거 정말 여러 가지 증거물이 있어요. 자, 운철회가 여기 비행 접시예요. 위에가 비행 접시가 새겨진 요 운철회가 이게 새겨진 게 이게 비행 접시가 이게 새겨졌어요. 그리고 우주인이 여기가 새겨졌어. 운철회가 근데 이게 지금 박찬 선생님이 소장하고 계신 건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홍산에서 나온 거예요. 이잖아. 그나마 와 미치겠어 이게. 금문이 조개 껍데기, 진주조개 껍데기가 새겨졌어요. 그런데 이 조개 껍데기가 어디서 발견되냐? 이것도 홍산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럼 적현 신주가 홍산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이 다 홍산에서 발견된 거라고 지금. 이것들이 오늘은 마하고 신상이 새겨진 운철,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별, 예? 그게 운석 중에서 철질 운석이에요. 철과 니켈로만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운철인데, 운철에 새겨진 이렇게 운철에 이렇게 새길 수 있는 거 현대 기술로도 그거 불가능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 운철에다가 철에다가 이건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정말 발달된 문명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운철이 발견됐어요. 운철에서 마고 신상이 새겨진 여기 그걸 발견되고 조석현 선생님이 이걸 다 해독을 했어요. 여기에 글자들을. 그래갖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 마고 신상이 새겨진 요 운철은 박찬 선생님 소장하신 거예요. 물론 박찬 선생님이 중국 북경에서 이거를 구입했는데 출토지만 확인을 했는데 출토지는 홍산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홍산이 바로 적현 신주라고 그랬죠, 제가. 홍산이란 그 도시가 적봉이라고도 하고 중국 발음으로 칠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도시가 바로 적현 신주라고요. 이게 신의 도시다고, 그 도시가. 그래서 홍산은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홍산.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했고, 거기가 바로 개성이었어요. 홍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신의 나라였다고. 그것이 아니면요, 세계사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는데 여기가 열하특별시야. 여기가 열하특별시였어. 열하특별시.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적봉현이 특별시는 한 개밖에 없어. 우리나라도 특별시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서울특별시. 서울이란 뜻이야. 여기 정확히 써졌어. 여기 열하특별구야. 그런데 우리 그 열하일기에서 그 열하는 어디냐면 같은 요 안에서 청나라에 여름 궁성이 있었던 자리잖아. 근데 열하는 어디냐면은 여기 열하라는 지역이 굉장히 커 넓어. 열하라는 지역이 여기 적봉현이라는 거는 열하의 중심 도시고, 근데 그게 청나라 시기에 그 열하라는 도시는 뭐냐면은 거기가 승덕이라는 도시야. 승덕이라는 도시는 열하 지금 현재 여기 적봉에서 조금 밑에 쪽이가 있어. 몇 킬로 떨어졌어. 상당히 많이. 야, 그래서 청나라가 바로 여기를 지금 여기 뭐야. 적봉이 중국이라니까. 여기가 천자가 계시는 곳이야. 적봉이. 요 천자가 계시는 거를 수도경비 사령부였구나. 아, 그걸 금방 알 수 있는 게야. 청나라가 수도경비 사령부였어. 수도경비. 군부대였어. 군부대. 천자를 지키는. 그거를 뭘 보고 있어? 아까 승덕이라는 곳이. 여기 가까운 데서 여기 열하라는 게 청나라 시대의 열하라는 거는 그 열하성이라는 거는 승덕이라는 지명이야. 근데 그 승덕이라는 지명이 이거 열하구 안에가 있는데 요거를 지키는 수도사령부야. 수도사령부. 아,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 군대였구나. 이게 우리나라 군대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 왜냐면 요게 적봉이 바로 뭐냐면 서울이란 뜻이다니까. 이게 여기에 뭐냐면 요게 여기에 여기 뭐 서어합달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서달이야. 서달. 서울이란 말이에요. 여기 서울. 여기 몽고 지방에서 서합달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바로 서울이란 말이야. 지금 그대로 한국말이야. 서울이야. 이게 여기에 리을자를 그대로 옮겨온 거야. 이게 리을자를 여기 이제 받침에서 여기 이두 받침 같은 거 쓸 때 그 맨 밑에 받침 글자를 맨 끝에 글자의 받침 글자를 따서 쓰거든. 이게 여기에 승덕이란 데는 승덕이 여기가 이게 승덕이란 데는 여기를 지키는 지역이야. 여기가 승덕이. 이게. 순임금하고 상이라는 존재가 여기 코끼리 상 짰어. 순임금의 동생이 상. 여기 코끼리야. 코끼리. 이 존재가 바로 우임금이야. 형제간하고 결혼한 거야. 형제끼리. 형제끼리 자기 조카하고 결혼한 거야. 이제. 아니, 그래가지고 인도 신화로 가면 그쪽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최고 높은 신이야. 제우스가. 근데 인도 신화로 가면 어서 최고 높은 신이 누구야? 인도 신화로 가면 시바 신이 최고 높은 신이야. 시바 신의 아들이야. 시바 신은.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야? 유호시 아들이잖아. 이게 유호시의 아들과 유호시의 두 아들이 전 세계를 나눠가지고 둘래. 이 존재가 유호시의 동생인 상이라는 존재가 부주를 차지해. 그리고 그 형이라는 존재가 순임금이야. 순임금이 사만을 차지해. 그래서 미시간주에서 그 여러 가지 유물이 발견이 돼.
우주인 그림. 여기 전부 다 외계인들 그림이에요. 여기. 그런데 아까 같이 우주인 그림과 그리스 초기 그리스 문자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여기 미국에서 안각하에 한문들이 엄청나게 새겨졌다는 그거 제가 이야기했죠. 금성문이 다 써졌다고, 그거 발견됐다고요. 그 이야기하고 세계 곳곳에서 한글이 다 발견되고 있어요. 그 한글들 다 보여줄 거예요, 나중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